이제 주말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배구가 없어요. 배구가 이제 또 올스타 브레이크다 보니까 배구가 조금 빠져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또 호주 축구와 또 농구 요런 부분에서의 집중도를 조금 안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오클랜드와 센트럴 코스트의 경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트럴 코스트 지금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3년 전은 또 리그 우승팀이었어요. 우승팀으로서 상당히 또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이제 또 아침 후유증이었죠. 그 이후로 또 경기 반등들을 조금 못 만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계속해서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올 시즌 원정 성적도 2승 4패로 조금 부진해요. 6경기 동안 2승 4패 부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앤더슨슨 부상, 그리고 또 일단 이제 쉐인즈베리가 또 아시다시피 또 센트럴 코스트의 수비 핵심 자원입니다. 요 자원들이 계속해서 조금 부상이 조금 당해져 있다 보니까 부상 여파로 과히 또 경기력이 조금 수비진들의 열세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문제점이라는 점들은 지금 이제 13경기를 치렀어요. 13경기 동안 팀 실점이 21 실점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멀티 실점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또 최근의 실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무엇보다 최근 또 어떻게 보면 또 메가서전도 그랬고 퍼스글로리 상대로 또 3실점 요런 분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최근의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다는 점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오클랜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올 시즌도 상당히 또 좋은 행보, 지난 시즌 또 우승팀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그로브가 또 랜달과 함께 상대 또 공격진들을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득점에서의 임팩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약간 이제 3패가 있는데요. 뉴캐슬 제치전에서 홈에서 패배, 원정에서 패배, 요렇게 조금 2패를 끌어안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가운데 또 직전에 멜버른 시티 원정에서 조금 선제골을 넣고 또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조금의 일단 그런 내용들은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센트럴 코스트 상대로는 최근에 역시 패배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을 정도로 창단하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오클랜드 사이드의 동배당은 조금 납득이 되는 패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센트럴 코스트의 실점이 조금 많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오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팀들의 매치가 최근에 매 경기 어떻게 보면 또 난타전이 또 빈번하게 펼쳐졌다는 점, 올 시즌 맞대결도 어떻게 보면 또 1대2로 오클랜드가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뒀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계속해서 난타전이었다. 그게 약간 센트럴 코스트의 수비진의 문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오클 사이드와 함께 2.5 기준점 오버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핸디 값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설정을 해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십시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울산 모비스와 원주 동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울산 모비스가 탈꼴찌를 했다. 탈꼴찌를 조금 벗어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최근 7위 도약에 성공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전 경기가 또 박무빈이 상대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죠. 박무빈이가 야투열성을 상대 또 돋보이게 조금 보여줬던 경기에서 한번 또 사고 아닌 사고를 조금 쳤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또 조금 홈에서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SK를 잡았어요. SK를 또 78대 71로 잡아냈던 내용이었고 그 경기가 또 사고였죠. 149.5 기준점 언어바에서 오버가 엄청나게 몰렸던 경기였었는데 딱 기준점 맞게 또 149점이 났던 경기였고 또 4쿼터 또 원희의 또 극심한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울산 모비스가 역전 승리를 거둬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약간 이제 모비스의 약점이 또 있어요. 레이션 에먼스가 지금 또 버티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영입됐던 피게로아나 어떻게 또그 조금 현재로 용병 라인업들이 그렇게 조금 임팩트 있는 퀄리티를 조금 보여주느냐 봤을 때는 조금 부정적이란 말이죠. 새롭게 조금 변화를 안고 갔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 아직까지 레이션 에먼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풀어야 되는 숙제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요.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또 문제라면은 모비스가 지금 팀 득점이 리그 꼴찌입니다. 평균 득점이 상당히 또 저조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뭐 고르게 마력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패턴에서의 방향성들이 조금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고, 특히 또 리바운드가 또 리그 꼴찌입니다. 리그 꼴찌의 리바운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리바운드 결성에서 역시 좋지 못한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워요. SK전에서는 나름 또 비볐지만은 실제 또 상위 팀들 뭐 원주동부나 부산 KCC, LG전에서는 울산 모비스 상대 또 리바운드 지표에서 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매치에서는 상대 또 고전을 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매치업 원주동부가 3전 전승이요. 3전 전수로 상대전 전승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또 앨런슨의 허리가 약간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또 원주동부도 뭐 10경기 동안 8승 2패 분위기, 또 리바운드 압수에 또 그런데다가 정효군과 또 강상재 요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상당히 또 일단 또 국내 자원들의 또 리바운드 점유율이 좋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요 경기를 리바운드에서 압도적으로 원주동부가 앞선다, 요런 개념들을 조금 품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경기는 동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를 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핸디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되셔야 될 것 같고, 155.5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요 경기는 조금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뭐 기준점 대비해서 양 팀들의 조금 저조한 득점대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돼요. 동부는 득점이 좋아요. 동부는 원래 또 득점이 조금 좋은 팀인데, 기본적으로 동부도 수비에서의 또 안정감도 조금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다가 양 팀들의 평균 실점률들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점에서는 조금 언더가 조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모비스도 최근 야투 열성이 또 기복이 조금 심한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언더와 함께 원주동부 사이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신다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SK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는 최근에 역시 또 부진합니다. 또 원래 또 시즌 초반에 엄청난 수비 실점들, 또 라거나의 또 노쇠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풀렸어요. 그죠? 그렇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자, 새로 영입됐던 보트라이트도 몇 경기는 또 좋았어요. 몇 경기는 또 좋았지만은 꾸준하게 좋은 활약들을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이제 또 보트라이트를 다시 또 한번 재평가를 조금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뭐 득점에서의 또 빈도들은 나름 또 괜찮은 내용들이 좀 있는데, 뭐 리바운드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그렇게 조금 인상적이지 못하다. 지난 경기 때도 6득점에 그쳤습니다. 라거나가 최근에 또 다시 또 정상적으로 조금 가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SK와 또 어떻게 매치해서 뭐 원희와 또 라거나는 예전에 또 매치업에서는 상당히 또 일단 접전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매치반은 지금 현재 라거나가 또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었어. 3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예전에 KC 시절 때 보여줬던 그때 완벽한 득점력들, 그런 포지션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니라는 점이죠. 전반적으로 라그나의 로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원희와의 또 매치업에서는 상당히 또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SK는 또 에디 다니엘이 또 나름의 또 알토란 같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안영준, 김낙현도 최근에 또 야투 열성을 조금 뿜어주고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SK 사이드의 똥배당 충분히 또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홈에서는 또 SK가 꾸준하게 또 득점력에서 최근에 또 80득점 이상씩을 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홈 경기에서의 또 SK의 포지션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이고, 뭐 기본적으로 SK는 올 시즌 뭐 공수 밸런스 상당히 또 안정적이에요. 득점에서도 뭐 좋은 득점력들, 또 실점에서도 뭐 어느 정도의 또 수비 커버가 좀 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이라면은, 가스는 조금 이제 리바운드 경합에서도 올 시즌 조금 딸리는 내용들, 여러 가지 조금 내용들이 지표적으로 조금 좋지 못하다. 요 경기 약간 조금 SK 좋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52.5 기준점이라면은 SK가 홈에서 득점력이 좋아요. 또 가스도 실점이 조금 많은 가운데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뭐 약간 조금 오버를 조금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아 보인다. 지금의 기준점 어떻게 보면 또 152.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오버를 한번 또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성을 한번 또 들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또 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윤예빈이가 다시 또 약간 부활하는 포지션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나름의 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빈이가 또 약간 부상 여파로 조금 몇 년 동안 조금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했었는데 뭐 특정 경기 때도 22득점을 꼽아줬고 이해란과 또 강유림 요렇게 이제 득점 루트에서의 상당히 또 개선됐던 요소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삼성이 또 문제가 있어요. 무엇보다 삼성의 문제는 시즌 내내 올 시즌 역시 또 실점이 많은 팀이란 점입니다. 일단 지면적으로 신한은행이 실점 1위가 조금 돼 있는데요. 요건 이제 또 직전에 또 신한은행이 BNK와의 또 2차 연장을 갔기 때문에 그 실점 지표가 조금 올라가서 그렇지 정규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생명이 역시 또 리그 실점 1위 팀입니다. 그럴 정도로 리그 내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수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조금 리바운드 지표에서도 올 시즌 딱히 조금 강점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꼴찌로서 수비 꼴찌 역시 또 리바운드 꼴찌로 세이프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지표들은 과히 또 좋게 볼 수는 없는 지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즌 맞대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뭐 무엇보다 3전 전승으로 하나은행이 또 삼성생명을 상당히 또 잘 공략을 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고 뭐 특히 또 하나은행 또 최근에 또 6연승의 페이스를 좀 달리고 있죠. 그럴 정도로 뭐 공수 밸런스, 리바운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또 압도적인 입지들을 조금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요경인 역시 또 하나은행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또 강점이라면은 우선 또 리바운드도 좋죠. 리바운드 1위 팀과 꼴찌 팀의 매치인 것도 상당히 또 사실적인 부분이고 무엇보다 일단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우선 또 수비도 좋아요. 수비가 또 우리은행이 또 수비 지표 1위 팀인데 하나은행도 지금 현재 평균 실점이 상당히 또 낮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수비에서의 집중도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6경기는 일단 저는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130점 기준점 요즘 약간 여자 농구가 다득점의 경기들이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버의 기준점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저득점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는 수비까지 강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기준점이라면은 언더사이드, 하나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 값은 여러분들의 선택지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하나 사이드와 언더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리즈번과 애들레이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브리즈번이 작년보다는 조금 달라졌어요. 작년보다는 약간 조금 경기력도 좀 살아나 있고 뭐 만년 이제 조금 하위권을 전전하다가 최근에 또 4위 자리까지 조금 올라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정도로 최근의 분위기를 잘 갖추고 있는 게 브리즈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딕의 완약이 조금 좋았죠. 비딕도 조금 좋았고 여러 가지 조금 득점 루트나 수비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 균형들을 조금 잘 갖춰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애들레이드와의 또 매치에서는 상대전에서 조금 고전을 했었습니다. 또 애들레이드가 최근에 약간 경기력들이 조금 좋지 못하다가 직전 경기 때 또 멜버른 빅토리를 잡아냈어요. 빅토리를 조금 잡아내고 7위까지 또 도약을 했던 내용도 조금 보여줬고요. 뭐 지금 이제 약간 U23 대표팀으로 또 차출됐던 요바노비치가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요바노비치, 두쿨리 이런 조합의 구성이라면은 저는 약간 조금 이제 조금 애들레이드가 조금 주요 자원들의 합류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애들레이드가 브리즈번 원정에서 3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히려 또 2승 1무로 되려 또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고려한다면은 물론 브리즈번도 분위기가 좋고 애들레이드도 좀 분위기가 좋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 전적을 약간 고려해서 전 요 경기는 애들레이드 프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드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역배당 가능성도 조금 보이긴 해요.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의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요 경기는 이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 기준점에 오버도 한번 또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애들레이드의 공격진 또 애들레이드가 또 워낙 공격적이죠. 홈원전 가리지 않고
상당히 또 난타전에 또 집중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또 요 경기는 오버로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안전적인 접근은 역시 또 프렌이나 오버가 될 것 같아요. 프렌 오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두시고요. 조금 욕심이 난다 그러시면은 한번 또 역배당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역시 또 리그 내에서 수비 1위 팀입니다. 자, 신한은행 역시 또 실점이 많은 팀이죠. 수비력의 차이들을 현격하게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또 신한은행도 나름 또 조금 분위기 반등을 조금 만들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전 경기 또 BNK 썬과의 2차 연장 혈투 그때 또 85대 79로 또 승리를 거둬갔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만큼 뭐 그 저력을 또 무시는 할 수 없겠죠. 근데 또 우리은행전에서는 항상 고전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또 신한 같은 경우는 또 리바운드에서의 또 지표들이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이 부분에서 리바운드 지표들을 조금 잘 끌고 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신한은행이 그 약간 공격 기회에서의 약간 득점력에서의 투율성이 그렇게 좀 좋지 못해요. 약간 훨씬 더 리바운드 점유율도 많이 들고 가고 있고 공격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패턴인데 조금 이제 약간 로또 같은 포지션이야. 약간 외곽 3점 슛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터져준다면은 조금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조금 저조한 득점대에 또 놓여져 있다는 점이죠. 물론 또 이제 우리은행도 요 패턴에서는 또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야투 빈도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 득점이 조금 높은 내용들은 좀 아니라는 점인데요. 결론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두 팀 다 야투율성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한데 수비에서 현격하게 무너졌어요. 현격하게 이제 또 신한은행이 조금 무너졌던 내용들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은 요 경기는 약간 이제 또 우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성 관계는 절대 또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다는 점이고 올 시즌 맞대결도 역시 3전 전승이요. 3전 전승으로 유난히 또 우리은행이 득점이 지금 저조한데도 지금 현재 약간 신한은행만 만나면은 직전 경기도 70점을 꼽았습니다. 평균 득점이 또 어떻게 보면 평균 득점 57점이에요. 57점의 팀이 신한은행만 만나면은 올 시즌 70점 경기가 두 번이 있었어.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득점의 효율성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한번 또 이제 또 우리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기준점 122.5 기준점이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 신한만 만나면은 날라다녀요. 지금 또 이제 또 이민지나 이런 자원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또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주요 자원들이 최근에 또 김단비를 잘 보좌를 해주고 있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다. 오버와 함께 우리 사이드에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선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되셔야 된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서울 삼성과 KT 소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소닉 분도 최근에 약간 경기가 잘 풀렸어요. 그죠? 그랬던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뭔가 약간 경기가 직전 정관장전에서 또 패배를 당했다. 근데 그냥 패배가 아니었어. 약간 이제 졸전 가운데 패배를 조금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의 패턴들이 뭐냐면 KT도 훨씬 득점이 조금 지원이 좀 잘 안 되고 있어. 득점 지원이 상당히 또 기복들 야투율성이 조금 바닥을 찍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고 또 리바운드 패턴에서도 훨씬 또 상당히 또 저조하게 모비스와 또 KT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고전하고 있는 패턴들이 리바운드와 야투율성이야. 뭐 또 힉스와 또 윌리엄스 이런 자원들의 또 용병 활약들도 뭐 그렇게 특출나게 또 팀을 하드캐리를 해줄 수 있을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내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미흡하다. 또 카굴랑안의 부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서 전반적으로 KT는 조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삼성은 또 카를라가 확실하죠. 서울 삼성은 무엇보다 득점에서의 퍼포먼스 상당히 또 좋습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실점도 많은 팀이에요. 그럴 정도로 득점과 실점 상당히 또 동반된 지표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런앤건의 스타일로 상당히 또 압도적인 포지션을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 전 요 경기 지금 현재 KT 정배당 조금 납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시즌 맞대 같은 이제 2승 1패로 또 이제 약간 KT가 좀 우세를 보였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전부 다 홈팀의 승리였습니다. 홈팀의 승리로 조금 이어졌던 매치였고요. 그
그러다 보니 일단 저는 약간 KT의 또 원정이 조금 저조하다. 원정 야투 일성이 조금 저조하다면은 여긴 약간 서울 삼성 역배당 프랜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양 팀들이 약간 접전 좀 없었어요. 접전 조금 없었고 뭐 원사이드로 또 방향성이 조금 흘러갔기 때문에 승호패 5의 방향성은 조금 아닐 수가 있습니다. 승호패 5의 방향성은 조금 머릿속에서 좀 지우시길 바라겠고요. 차라리 조금 이제 고배당을 조금 노리신다면은 서울 삼성 영마인을 한번 또 방향성을 조금 두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될 정도로 약간 KT는 약간 원정에서 고질적으로 약간 야투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또 실점도 많아요. 실점도 상대 또 원정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공수균열이 원정에서 조금 더 심한 편이다. 자, 그 가운데 또 서울 삼성 홈에서 득점력이 좋습니다. 또 수비도 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용인 약간 이제 서울 삼성 사이드와 함께 또 159.5 기준점이라면은 오버사이드도 한번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약간 또 오버도 좋아 보여요. 오버도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수 있겠고 약간 고배당을 원하신다면은 역시 또 약간 영마인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메가소와 멜버른 시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메가소도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죠? 그 좋았던 분위기가 최근 3경기 동안 약간 한풀 꺾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 이제 약간 센트럴 코스트 원정에서 무승부, 뭐 시드니전에서 또 홈에서 3대0의 대패, 뭐 오클랜드 상대는 조금 1대1로 비변했던 부분들은 긍정적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약간 3경기 동안 약간 득점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미흡하다. 지금 소이어나 이런 자원들, 뭐 어떻게 보면 또 득점에서의 퍼포먼스가 조금 이제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또 올 시즌 홈에서는 득점이 이제 6골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홈 경기 내에서 지금 이제 약간 뭐 5경기를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호주 축구 팀들 중에서 홈에서 득점들이 조금 뿜뿜한 케이스들이 좀 많은데 홈에서 6골이라면은 실제로 득점 지표가 상당히 또 낮은 지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 득점이 잘 안 되고 있어. 특히 또 멜버른 시티도 이제 약간 원정 성적 2승 3무 1패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카푸토가 뭐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고 또 지금 현재로 7 멤버 그 조금 주요 자원들이 조금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메가서도 지금 현재 약간 득점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멜버른 시티도 주요 득점원들의 부상 이슈가 조금 겹쳐져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약간 무승부 플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멜버른 시티가 약간 메가서 원정에서 최근에 또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역시 그런 방향성 플랜이나 무승부의 방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경기고 뭐 2.5 기준점이라면 충분히 또 한번 언더를 공략 포인트로 두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언더가 이 경기는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오늘 경기 또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무엇보다 이제 또 호주 축구에서의 또 퍼포먼스를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상당히 또 기대치를 조금 안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국내 경기들, 또 농구들 이렇게 한번 또 조합을 잘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오늘 메리트 있는 주간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깔끔한 적중 또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더 적중 노려보겠습니다. 가자!